자, 이렇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 이제 신석기 시대 끝냈고요. 드디어 이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죠.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요, 농업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여러분 신석기 시대 농사 지었다 그랬잖아요. 신석기 혁명, 그죠? 근데 그 농사는 주로 벼농사, 밭농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밭농사, 벼농사, 뭐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모르죠. 하긴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벼농사를 지으려면 보세요. 인공적으로 이 논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쭉 대줘야 되고요. 또 쭉 빼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김도 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것도 뽑아주고 이제 그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밭농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물만 주고 햇빛 적당히 오면 알아서 자라지만 벼농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지나서 벼농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시작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유물을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농경문 청동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오, 이거 엄청 크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제가 정말 실망했어요, 선생님. 왜요? 아니 선생님이 그 저 농경문 청동기 정말 대단하다고 막 설명해가지고 저기 박물관 가서 찾아봤더니 요매네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크지 않아요. 폭이 한 12.8cm 아주 작은 청동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게 강의로만 보여준 사진은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참 이게 어떻게 발견되지 아세요? 고물상에서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아랫부분은 지금 이제 깨져가지고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난 그 6개의 작은 구멍, 이 6개의 구멍은 어디에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구멍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새겨진 그림을 또 한번 살펴봐야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긴 막대기를 지금 들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밭갈이 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 남자 아래로 지금 10개의 선이 쭉쭉쭉쭉. 자, 보세요. 이 10개의 선이 이게 쭉쭉쭉쭉 그어져 있죠. 이게 뭘까요? 천천히 보시죠. 뭘까요, 이게? 그렇죠. 바로 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어떤 밭일 겁니다. 이 밭의 왼쪽에서는 또 한 여자가 뭔가를 또 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있죠. 곡식을 수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참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생동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농경문화 청동기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열심히 농사 짓고 부리는 그 곡식을 담아두고 있는 밀레이 만족이네. 밀레이 만족. 그렇죠. 이런 거예요. 보면서 와,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청동기 시대 유물 중 또 꼭 기억해야 될 유물이 있죠. 반달 돌칼. 자, 말 그대로요, 보시면 알겠지만 돌로 만든 반달 모양의 칼인데요. 이 바로 곡물의 이삭을 베기 위해서 제작한 그런 농기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구멍이 좀 2개가 있잖아요. 여기 구멍 2개에다가 끈을 끼워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같은 거. 왜냐면 돌멩이가 지금 미끄러우면 잘 안 베이잖아요. 마찰을 주기 위해서 그 구멍에다가 끈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베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청동기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했고 청동기 시대. 근데 청동기 시대 도구인데 왜 돌칼이죠? 왜 돌이죠? 라는 질문 있겠죠. 아니,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 농기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청동기는 여러분들 정말 당시 그 최첨단, 아까 구석기 시대 왜 주먹도끼 최첨단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는요,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그 공예품이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배층의 출현이거든요. 그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라면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지배층,
그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그 계급사회 출현, 이 청동시대인데 바로 그 지배층을 위한 의식용품이라든지 뭐 무기 이런 것들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없죠.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는데 농경에 가셔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호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예,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든 반달돌과 같은 돌로 만든 농기구였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청동시 사람들이 농사만 지은 건 아니겠죠? 정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그림은요, 전 제가 봐도 정말 놀라워요.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 또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야. 71년. 제가 태어난 데입니다. 네. 경상북도 울주 반구대에서요, 높이 3m, 너비 10m의 절벽에서 아주 오래된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절벽에 그림을 새겨놓은 것을 반구대 암각화라고 합니다. 네, 바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겨놓았던 그림이란 얘기잖아요. 진짜 이 반구대 암각화에는요, 당시 생활성 정말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 멧돼지도 보입니다. 사슴도 있어요. 와,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이 반구대 암각화의 주인공은 고래라고 봅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고래 안에 또 고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고래 안에 또 고래가 있다? 이거 뭘까요? 새끼고래. 이 호흡이 짧은 새끼고래가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숨 쉴 수 있도록 업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작살로 이 고래를 딱 사냥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요, 이거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고래를 전통적으로 잡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와, 지금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 지금 발견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그 동해 바다에 진짜 많은 고래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고래들을 그려놓고, 아마도 고래 사냥 나갈 때 이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래 사냥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간에 이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참 이 고래들이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 또 사람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잡히는 모습들,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그 당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반구대 암각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생생한 어떤 이 현장을 보면서 이거 정말 감동 아닙니까? 자, 어쨌건 이 지금이야 뭐 별거 다 아닌 작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실은 이것이 전 세계 고래잡이 유적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유적인 것이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저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물에 잠기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존해야 될지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시 사회 구조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평등사회였다면 청동기 시대는 계급사회가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와 그 앞에 구석기, 신석기를 이렇게 딱 구분해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청동기 시대의 그 계급사회를 가장 잘 보여준 유적, 고인돌입니다. 자, 고인돌은요, 이 지배자의 무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이 고인돌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영국? 보신 건 있네요. 영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고인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은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이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름이 왜 고인돌인지 아세요? 왜 고인돌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돌을 고여놨기 때문에 고인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셨나요, 여러분들? 이름이 이런 거였어?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기둥을 받친 이 덮개돌을 한번 좀 보세요. 덮개돌, 이렇게 위에 있는 뚜껑처럼 있는 거. 이 강화도에 있는 가장 큰 고인돌은요, 이 덮개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100kg요? 지금 말도 안 돼요. 훨씬 엄청납니다.
53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53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야, 그럼 이 53톤이나 되는 이 덮개돌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돌멩이 위에 올렸을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어서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당시 사람들은 힘이 세지 않았을까? 이게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죠? 이 53톤에 되는 이 돌을 여기다 올려놓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 계층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인돌이 바로 청동기 시대 그 지배, 피지배 그 계층을 보여주는 강력한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그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출발하는 겁니다. 뭔가요? 이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네, 그렇죠. 고조선이죠,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해가지고 철기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이 고조선의 그 문화 세력 범위는 얼마나 됐을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저기 요하강이 지금 보이죠? 저 요하강을 기점으로 동쪽, 이쪽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요. 서쪽을 요서, 그러니까 요하강의 동쪽, 서쪽 해가지고 요동, 요서 이렇게 하는데요. 고조선의 이 문화 세력 범위는요, 대략 이 요소와 요동 그리고 한반도의 그 북부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요 문화 그 범위를 보여주는 유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고인돌.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가 있냐면요, 함께 거의 비슷하게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은요, 청동시대 대표적인 무기죠. 아무래도 계급사회 출현, 국가의 출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기, 청동으로 만든 무기도 발달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비파형 동검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칼날의 그 하단부를 지금 보시면 둥글고 아주 풍만하게 쭉 퍼져 있죠. 이게 몸체 있고 중앙부에서 굵고 둥근 그 기둥 형태 보이시죠? 그 칼날 좌우에 이제 돌기가 발달했는데 이거 어떤 악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비파처럼 생겼잖아요, 비파. 그래서 이 동검을 비파형 동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 비파형 동검 저 불편해 보이는데 손잡이가 저렇게 쭉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라고 하시는데 이게 손잡이가 아닙니다. 네, 손잡이는 지금 되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굴하면 그 나무는 이제 없어지죠. 썩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근사하게 만들었겠죠. 나무로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청동으로 만든 그 칼날만 출토되는 거. 뼈대만 있는 거예요, 뼈대만.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파형 동검하고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같이 함께 나오는 청동식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압록강하고 있는 미송리,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그 형태의 토기, 이런 의미예요. 네, 이 토기는요, 이 밝은 갈색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복주머니처럼 생겼죠. 네, 미송리식 토기에서 주목할 점은 여기 보이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물 항아리로 쓰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무래도 그릇이니까 이동을 할 때는 손잡이 있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퀴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유적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을 적절한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겠죠? 네. 자, 이 고인돌은요, 어느 시대의 유물이다? 어느 시대의 유적이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어느 사회가 출현했다? 계급사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언제? 신석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뭐 이건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철제 농기구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 다음이니까 답이 아니겠죠.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짜잔 짜잔. 지배층과 피지배층 청동기 시대. 그러네요. 바로 이 고인돌 3번. 바로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다음요.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땡.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어느 시대인가요? 구석기. 땡.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예, 문화재에 담겨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꺼내서 역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이 진짜 재밌는 시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함께 한번 달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